본인의 남편이 그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상간녀로부터 과거와 현재 그 러브 스토리를 다 듣고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얘기를 계속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상담 같이 오셨던 그 20년 지기 친구분이 남편과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기로는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사건에서 역대급 이제 아내의 문제였다면 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역대급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급 상간녀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사건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아내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서 상담하시겠다고 앉으셨어요. 네. 근데 저 여자분들은 보통 친구분들 그리고 뭐 형제, 뭐 부모님 이렇게 많이 모시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니까 20년 지기 친한 친구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이걸 친구가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아서 본인이 같이 왔다 하면서 같이 앉아서 같이 상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하고 통상적인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내분께서 혹시 이혼을 원하셔서 찾아가셨던 걸까요? 네, 아내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혼하자고 해서 방문을 하셨었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아내분이 그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분이랑 만날 때 실수로 이성 친구와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건 당연히 남편이 모르는 일이었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20년 정도 잘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남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최근까지 그 상간남과 만나면 이혼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오셨다라고 저희한테 그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와이프분이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랑 지금까지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생각해서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시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이혼을 요구하시게 된 게 그러니까 본인은 한 번도 성관계까지 나아간 적은 없지만 한 번 정도를 그 친구가 좀 그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좀 친구가 만취해서 모텔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이제 부정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 당하셨다고 해요. 그럼 성관계는 없었는데 그런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저희 그 우리나라가 그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부정행위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이성과 모텔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분이 되게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친이신가 보다. 뭐 본인의 일처럼 진짜 걱정해 주시고 뭐 재산분할 위자료, 뭐 친권 양육권 뭐 이런 하나하나 다 본인이 체크를 하시면서 막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좀 돈독하신 사이신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생각했는데 아내분이 근데 좀 의문을 가지셨던 게 남편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좀 더 알아보고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상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설마 혹시 그 상담 같이 오셨던 친구분이 제보를 하셨나? 맞습니다. 네. 진짜요? 그 상간녀로부터 과거와 현재 그 러브 스토리를 다 듣고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얘기를 계속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상담 같이 오셨던 그 20년 지기 친구분이 남편과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부부 동반 모임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만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20년 친구한테 배신 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부부 동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상간녀 분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지금 유부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분은 저희 당사자였던 의뢰인과 그리고 그 이성 친구한테 그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알게 된 이상 저희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별도로 저희도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20년 지기 친구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두 개 사건이 결국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됐고요. 네네. 판사님이 사실은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 뭐 따지기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기일을 한번 갖자라고 해서 조정기일에서 쌍방 위자료는 취하를 하고 나머지 아이에 관한 부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뭐 이런 부분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조정 그 결과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네, 아이들이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3명을 저희가 키우는 것으로 하고, 네. 근데 남편분이 돈을 좀 잘 버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비는 그래도 꽤 받는 걸로 결국은 조정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이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했던 얘기가 좀 뭐라고? 잊히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셨길래 잊혀지지가 않을까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정이 있는데 이제 깨졌다고 했잖아요, 상간녀가. 그쵸.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상간녀의 아이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삐처리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저도 진짜 헛소리를 막 하는 것 같아서 우와. 정말 황당했는데 판사님이 본인의 아이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아이를 책임지냐라고 하면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고 네.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양육비를 좀 많이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무슨 자기 아이들 케어도 못하면서 진짜 상간녀 아이까지 양육한다고 혼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진짜. 네, 판사님도 진짜 배우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 처음에 같이 상담을 와서 메모를 하고 옆에 있던 친구를 위하는 척했던 그 상간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 상간녀의 저는 궁금해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인데 상간녀의 마음은 같이 왔던 이유가 정보를 알아서 그 남편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왔던 걸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뭐 양육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남자의 재정 상황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돈을 잘 번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네, 진짜 잘 버는지 오. 얼마나 벌고 양육비 그럼 앞으로 나한테 얼마를 돈을 줄지 그리고 재산 분할했을 때 지금 있는 재산을 얼마나 나눠줘야 될지 명확하게 들을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분들의 재산 분할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전체 재산이 그 차 그리고 집이 있었는데 네. 전체 재산 10억 정도 있으셨거든요. 오. 그래서 전 재산을 이제 혼인 기간이 거의 20년 되시고 자녀분도 3명을 또 아내분이 키우기로 했잖아요. 네네. 전 재산의 반 정도 받으시고 오. 양육비도 1인당 200만 원씩 정도 받는 걸로. 진짜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양육비가 1인당 저는 최소 70만 원 아닌가요? 최소로 하면 50만 원 정도, 40만 최대가 원 정도. 70만 원이죠. 최대는 한 250만 원 정도.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다른 분처럼 막 전문직 분들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 사실 250만, 300만 원도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특수한 전문직도 아니셨는데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많고 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판사님이 자꾸 설득하고 저도 막 설득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이거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좀 설득을 막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뭐 당분간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산 분할은 반 정도 받았고 양육비도 아이들 한 명당 200만 원씩 해서 총 600만 원 받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 결과로 판정이 나왔네요. 네. 역대급 뻔뻔한 상간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야, 진짜 친구 못 믿겠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친구분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부정행위 때문은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라고 해야지 동석을 허락해드립니다. 혹시 부정행위면 네. 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인수 변호사님과 함께 20년지기 친구 배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